네, 높은 대학 문턱만큼이나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타 지역 대학으로의 진학을 꿈꾸는 청년들의 근심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숙사 대란이 일어난 서울 수도권 지역의 대학 기숙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 그리고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 지금 대학 기숙사비가 한 학기 등록금보다 비싸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월 2인 1실 기준으로 해서 사립대에서 민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원, 40만 원 월 이렇게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되는 거죠. 국립대 같은 경우는 뭐 12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고 월 40만 원 정도면 이제 방학 때는 다 집에 가니까 한 4, 5개월 정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식사 비용이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까지 사 먹는다면 비용이 이제 거기서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국립대하고 사립대의 민자 기숙사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수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수용률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 정부 자료 보니까요. 서울이 한 10%, 그다음에 수도권이 한 14%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기숙사니까 실제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지방에서 온 학생들만 이제 기숙사에 이제 거주를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방 학생이 한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기숙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전체 학생이 한 40% 정도를 수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 60% 학생들은 이제 주변에 원룸이나 뭐 고시원, 뭐 하숙 이쪽으로 이제 다 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그 대학을 올려오는 그런 학생들이 더 지방에 가는 학생들보다 더 급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기숙사를 스스로 짓지 못하고 이제 민자 기숙사 얘기 나왔는데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대학에서 왜 그러는 겁니까? 대학에 사실은 대학에서 1차적으로 기숙사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이건 외국 사례를 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옥스퍼드 아마 캠브리지 대학 이런 데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기숙사를 대학에서 공급하는 뭐 민자 기숙사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는 거는 이제 직업을 가지는 계층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복지 측면에서 주거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대학이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대학이 이제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그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대학이 책임지지 않는 아주 나쁜 전통이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뽑아놓고 등록금 받고 그죠? 네네 그렇죠. 일단 대학은 만들고 그러나 기숙사는 하나도 안 짓고 말이죠. 지방에서 오라 그래놓고 그러한 어떤 대학으로서의 어떤 책임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죠? 교육적 책임성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기숙사 대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현재? 그 가격이 문제인 거죠. 물론 이제 그 수요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절반 이상밖에 수요를 못하는 문제도 일단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가격이 문제인데 특히 이제 우리 사립대학의 민자 기숙사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혼자 방을 쓰려면은 50만 원에서 70만 원, 80만 원까지 이렇게 웬만한 주변에 좋은 신축 오피스텔 가격이랑 대학 기숙사랑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현재 대학 기숙사가 이제 학교에서 건축한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얼마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럼 차이가 많습니다. 퍼센트 자체가 전체 자기들 그 신축한 기숙사 중에서 전체 기숙사로 봤을 때 이제 오래된 것들은 이제 대학이 자체로 지은 거고 새로 진 것들은 대부분 이제 민자 기숙사로 했는데요. 이래서 이제 가격이 보통 민자 기숙사가 2인실 기준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국립대 기숙사에 보통 2.5배 이상. 그다음에 사립대 일반 기숙사 학교가 갖고 있는 기숙사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사립대 민자 기숙사가 국립대 민자 기숙사에 거의 가격이 2배가 되고 있다는 게 전 난센스한 겁니다. 같은 민자 기숙사. 똑같은 민자 기숙사인데 국립대 민자 기숙사는 16만 원 2인실 기준으로. 근데 사립대 민자 기숙사는 평균 30만 원이 넘는다는 게 도대체 그럼 그 나머지의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기숙사를 건축한 그 건설회사하고 계약 조건이 달랐던 겁니까? 국립대하고 사립대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제가 대학생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네. 사립대학이 아무래도 주거비가 높은 서울에 많이 있다 보니까 서울과 그러니까 수도권에 많이 있다 보니까 평균을 네. 내면 사립대가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대학생 주거 문제와 관해서 대학의 책임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원래 대학 설치 기준령이라는 곳에 기준령에 의하면 대학생의 기숙사가 의무 시설이었거든요. 아, 전에는? 그래서 네네. 지금은 아닌가요? 네네. 96년까지 1988년에서 96년까지는 기숙사가 의무시설이어서 그 당시에 기숙사들이 상당히 많이 지어졌죠. 네. 그러던 것이 그게 그 97년부터 많이 지어지지 않고 네. 그런 상황에서 2004년에 그러니까 사회 SOC에 관한 민간투자법이 기숙사를 민간 투자를 허용했어요. 네. 2004년에 참여정부 때. 그러면서 이 대학 기숙사라는 공공 영역이 대학과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그 민간 자본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립대학에서 민자 기숙사를 지으려고 민간 자본을 유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기 뭐 기숙사비를 뭐 그때 이제 그 사업이 뭐 BTL, BTO 사업이 이제 한참 그 정책적으로 네. 예, 아마 참여정부 때부터 했는데, 네. 근데 대학은 이제 땅은 있는데 예, 기숙사 지을 돈이 없는 거고 민간 건설사들이라든가 이 금융 이권들은 돈은 있는데 네. 투자할 곳이 없는 겁니다. 예. 이게 맞아 떨어져서 대학이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학 기숙사를 민간이 지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이제 최은영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대, 국립대, 사립대가 가격이 다르다. 근데 기숙사 질 때는 대학은 땅값은요 없이 이렇게 건축비만 사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문제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결국 이제 이 기숙사가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원님께서 더 잘 알겠지만 대학 기숙사를 기업이 지어서 그냥 주는데 우리는 수익률을 제가 보니까 보통 그 이 투자 펀드가 7% 이상대 높은 수익률을 받으면서 이게 대학 기숙사 사업이 네. 민간의 이 투자처가 된 셈입니다. 7%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가도 공개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깜깜이 기숙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기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떤 그 투자의 대상 기숙사를 뭐 방송에서는 말씀드리면 뭐 하겠는데 한때 이 기숙사 사업이 민간 건설 이 투자자들의 돈벌이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구조가 지금 현 상태의 민자 기숙사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기숙사 가서 돈을 뭐 4, 50만 원 내잖아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그 기업에게 가는 겁니까? 그죠? 그렇죠. 고스란히 가고. 가죠. 그럼 뭐 몇십 년 있다가 다시 20년, 30년 있다가 이 기숙사가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오래되고 네. 좀 낡으면 그때 이제 대학에 기부 체납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기숙사가 아니네요, 그건. 그냥 대형 기업의 원룸 사업이네요. 네.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구조로 기숙사가 바뀌었죠. 2004년에 민간투자법이 네. 기숙사를 민간투자를 허용하면서 그래서 왜 예전엔 대학가에 카페 같은 거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된 게 그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그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민간 투자 사업이 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아주 높은 수익률, 금융회사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죠.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땅을 구입하지 않고 대학의 캠퍼스의 땅을 이용해서 리스크 없이 기숙사 사업을 하는 거죠. 꼬박 돈은 들어오고. 꼬박 돈이 들어오고 만약에 그 최저 수익률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에서 그걸 이제 보상을 해주는 이런 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대학의 공모라고 봅니다. 저는 대학의 목소리를 정부에서 너무 강하게 들어줬다. 대학이 돈이 없다는 사실은 뭐 많은 대학에서 적립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학생들은 그런 것을 그 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 기업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대학의 목소리를 정부가 과도하게 들어준 문제였다고 제가 봅니다. 간단한 상식으로 대학에서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어서 우리가 기숙사를 지으려고 그런다. 그리고 기숙사생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받는다. 그럼 은행에서 저는 대출해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은행에서 전혀 리스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대학 자산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 은행 뭐 원금을 갚아 나간다. 그러면 그게 복지로 될 텐데. 원룸을 가장한
지금 말씀드렸을 때 네? 네. 대학 기숙사를 가정한. 고금리도 금리를 너무 높게 가져와서 대학 기숙사를 짓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저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민자 기숙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학생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거요? 알죠. 요즘 학생들이 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여튼 대학 기숙사도 그런데 그렇게 지은 기숙사도 많지가 않아요, 그죠? 예, 예. 많지도 않아서 대학가는 지금 원룸촌으로 다 돼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현황이?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이 방송 나가기 전에 좀 이제 우리 연구원님께서 이제 하신 인터뷰 기사를 좀 봤는데 지옥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 지하, 옥탑방, 고시원행.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못 들어간 학생이 이제 지옥고행을 간다. 지옥고행,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예, 그래서 이제 대학 합격할 때보다 기숙사 합격할 때가 부모님이 더 기뻐하시더라. 이런 얘기까지 이제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얼마나 이런 원룸촌으로 몰리냐라는 것은 이 대학가 주변의 원룸 이런 임대 수익률이 기타 지역의 수익률보다 20-30%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자분들이 내가 원룸 사업을 어디서 하냐?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냐? 그러면 대학가 주변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의 주거에 대한 부분이 어른들의 이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씁쓸한 현실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좀 한국장학재단이라든가요. 하여튼 뭐 정부에서 어떤 산하단체라든가 정부의 또 LH공사라든가 SH공사 서울시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좀 대학 기숙사를 좀 건축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이런 데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15만 원, 아무리 많아 20만 원 이하의 공급을 하는데 그 정도는 다닐만 하잖아요, 기숙사. 문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대를 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또 이제 건축 인허가 취소 소송을 한다거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거나 그래서 사업이 지금 중간에 다 스톱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이런 기숙사를 공급하고 싶어도 그리고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민자 기숙사가 아니라 자체 기숙사를 공급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기숙사가 더 공급되기 어려운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게 시도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제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이 대학생의 주거 문제를 대학이 책임지지 않는 거,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지 않은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서 지금 대학 기숙사를 의무시설, 대학에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에 대해 빼면서 몇 퍼센트 그런 걸 넣으면 되겠죠? 원래는 15%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총 재학생의 15%에 해당하는 기숙사 시설을 설립해야 된다. 네네. 그거를 96년에 이제 개정하면서 없앴거든요. 그 조항을. 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없앤 거죠. 령이니까. 령이니까. 네네. 교육부에서 없앴어요. 96년도에요? 96년에. 96년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주민들을 핑계 삼아서 대학이 강력하게 대학 기숙사를 추진을 안 하고 있는 핑계로 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원 때문에 그럼 대학이 기숙사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세요? 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이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그런데 대학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겠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원이 굉장히 심해서 와서 항의성 데모를 하고 주민들이 예를 들면 진정을 내고 그러면 또 기숙사 못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이 정말 의지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뭐 또 특정 대학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이화여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못지않게 주민의 반대가 심했습니다만 그 기숙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학이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가 계속 아까 외국 사례도 말씀드리고 한 건 대학의 1차적인 책임 주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교육부 평가라든가 대학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가야 된다. 기숙사 수용률 그리고 아까 민자 기숙사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너무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기숙사는 대학생 주거 문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숙사 비까지 고려한 그런 문제를 대학이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가를 대학 평가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할 거라고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주민들의 문제로 돌리기에는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학 교육평가에 뭐 예를 들면
외국 학생들이 얼마나 와야 되냐, 또 교수들의 연구 논문이 뭐 예를 들면 외국 잡지 얼마나, 취직을 얼마나 이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 제안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학이 사실 그 우리 사학들이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숙사가 필요하지만 물론 이제 유보금을 많이 두고 돈을 안 쓰는 대학도 있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어떠냐 그런데 사실 대학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숙사를 지면서 기숙사의 토지를 담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비싼 금리를 구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뭐 또 채무 보증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사실 대학 기숙사 정도면은 사립대학이지만 거의 준공공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주 저리에 건설 자금을 장기간에 대출을 해준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땅이 있겠다. 기숙사 지을 돈을 싸게 뭐 10년, 20년 빌려주겠다 하면 대학 기숙사를 안 질 대학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가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걸 선택 안 하고 아주 쉬운 민간에게 아주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학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도 건설비용의 지원 이런 게 빨리 우리가 좀 뭐 법적으로나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대학교 기숙사 5만실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래도 정책의 실현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근거 중에 하나는 대학 그 기숙사 5만 호를 수도권에 3만 호 이상 짓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기숙사 문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특히 그렇겠죠. 서울의 문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의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저리 대출이라든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네네. 어떻게 3만실을 짓겠느냐라는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 부지를 이용을 하고, 혹은 이제 공공시설, 그다음에 도시재생. 지금 이제 도시재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도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는 이제 정책을 아직 아주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프레임을 잡았다. 네네. 그런 프레임 틀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기숙사 문제가 좀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정책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결국 대학 기숙사가 지금 주민들 반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의지는 대학이 얼마나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느냐이고,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자체가 다 나서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서울시는 특히나 이 문제를 서울의 기숙사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주거비도 높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절망이 너무 심합니다. 그럼 아까 지옥고 말씀하셨는데 고시원에 햇볕도 안 들어 있는데 움츠리고 있는 대학생들을 생각을 하면 이건 우리 모두가 기성세대가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서 대학의 그런 이제 금융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대학 기숙사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학생들의 이런 기숙사 문제를 대학교 기숙사 혼란을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결국 대학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 허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할 수 있지만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이게 민선 이 지자체장들은 결국은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뭐 강하게 추진했는데 강남이라든가 목동 지역의 행복주택이 그냥 거의 흐지부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 특히 이제 대학 기숙사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그 대학생들의 생존권의 문제고 또 우리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분들을 뭐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저는 이런 반대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정말 말씀드린 대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특히 지자체장들도 뭔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표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과감하게 기숙사 문제는 필요하다면 100% 가는 쪽으로 이렇게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서울시나 정부에서 많이 하는 이런 결국 이제 그 행복 기숙사 펀드라든가 사회공헌기금 펀드 거의 이제 자금이 없는 이런 기금들을 조성호 서울시나 아니 정부에서
조성을 해서 이렇게 짓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우리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 알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대학 기숙사 문제, 이 대란인데요. 중앙정부하고 또 지방정부, 또 대학 당국, 또 인근 주민들이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 그리고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준환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